그래. A매치는 나도 금액을 줄여가는 그건데 뭐 굳이 뭐 그렇잖아. 음. 자, 봅시다. 오늘 빠르게 봅시다. 음. 맞지. 아, 그래요. 백효영님. 하하. 단칼에 거절하십시오. 자, 불가리아하고 몬테네그로. 일단 어제 그래도 뭐 본전치기였는데 어제 본전치기였지만 뭐 이제 이번 소집 이번 일정들 대충 뭐 흐름은 알았습니다. 그죠? 그냥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제 흐름대로 그대로 갈 겁니다. 뭐냐면은 그 어제는 어느 정도 전력 대 전력에서 우위에 있는 팀들이 그냥 다 이겼어요. 그죠?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저는 전력 대 전력으로만 분석했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대충 흐름은 알았으니까 오늘은 그런 식으로 접근해 봅시다. 자, 불가리아부터 보도록 할게요. 일단 불가리아 4포트 배정이에요. 이 포트가 어느 정도 최근의 흐름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포트에 대해서는 그 어느 정도 의미를 다 둬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불가리아 월드컵 예선뿐만 아니라 뭐 지난 네이션스도 그렇고 솔직히 딱히 기대는 안 됩니다. 딱히 기대는 안 됩니다. 요번 유로 예선 같은 경우에도 저는 불가리아는 딱히 희망이 없다 봐요. 예상 명단 보면은 뭐 해외파들도 몇몇 있긴 한데 뭐 크게 영향력이 있는 애들은 아니에요. 대부분 이제 자국 리그 애들로 좀 구성이 돼 있고. 자, 몬테. 얘네들이 월드컵 예선 때도 그렇고 지난 네이션스 때도 그렇고 솔직히 한 체급 높은 애들을 상대로도 좀 여러 번 맞붙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몬테네그로 그래도 이 강팀들 상대로 해왔던 그런 경험치 부분에서는 그래도 불가리아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되거든요. 그리고 몬테네그로 얘네들이 4포트 배정인데 얘네들이 3포트입니다. 말 그대로 지금 일단은 몬테가 최근에는 더 잘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시겠죠? 그래서 뭐 몬테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해파들도 몇몇 있죠. 뭐 무구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요베티치, 사비치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그 저기 뭐 라치오의 마루시치 뭐 그렇게 영향력 있는 친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라치오 주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해파들도 해파 비중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최근에 해오던 그런 영향력 있는 경기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 경기 불가리아가 이제 홈에서 정배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저는 몬테가 안 질 것 같아요. 몬테가 뭐 월드컵 예선 때도 그렇고 네이션스 때도 그렇고 생각보다 잘해준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몬테네그로 프레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경기 좀 많이 기대가 되시죠? 아마 오늘 경기들 중에서 제일 기대하는 매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프랑스의 이런 음, 자 프랑스 자 우리가 생각하는 프랑스는 정말 전력에 있어서는 깔 게 없죠. 맞죠? 전력이 항상 좋은 팀이고 그 다음에 뭐 누가 소집이 안 되고 누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대체할 수 있는 자원들이 워낙 빵빵한 팀이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전력에서 위에 있고 항상 정배를 받는 팀이죠. 그죠? 이번 월드컵 때도 결승까지 가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도 하고요. 근데 문제는 뭐 월드컵 예선 때도 그랬고요. 뭐 작년 네이션스 때도 그랬고 그 전 네이션스도 그랬고 솔직하게 막 전력 대비 그렇게 잘해주진 않아요. 말 그대로 무슨 말이냐면 이 전력 대비 무조건 이겨줘야 되는 경기에서 무뜨거나
지는 경기가 허다합니다. 음. 그래서 그 이 국대 프랑스는 뭐 정말 월드컵 같은 그런 메인 이벤트가 아니라면, 특히나 요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지금 유로 본선이에요. 유로 본선 토너먼트야. 그러면은 프랑스를 무조건 찍어갈 만해. 근데 이 예선이기 때문에 예선에서 어느 정도 뭐 한두 경기 삐끗해도 어차피 본선은 갑니다. 얘네들은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냐면은 이런 정배 받아놓고 못 띄우고 1.01배 이런 거 받고 한 골 차승, 두 골 차승 이렇게 하는 게 프랑스입니다. 그래서 배팅하기에 정말 좋은 팀이 아니에요. 아시겠죠? 이게 뭐 월드컵 예선 때도 그랬고 뭐 지난 네이션스 그 전 네이션스까지 프랑스는 항상 이래 왔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이 신뢰도는 확실히 프랑스를 찍어가기에 부담은 있어요. 왜냐?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터트려도 뭐 어차피 본선은 갈 애들이다 보니까. 아시겠죠?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, 자, 네덜란드 뭐 작년 네이션스도 그랬고 그다음 월드컵 예선도 그렇고 그 월드컵 본선 전까지는 정말 잘했던 애들이죠. 제가 네덜란드는 지금 멤버들도 그렇고 애들이 국대만 딱 모이면은 정말 폼이 달라진다, 정말 잘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,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월드컵 본선에서, 그러니까 그 전에 월드컵 예선, 그다음 뭐 작년 네이션스까지는 정말 잘해줬지만 네이션스에서도 결국에는 파이널까지 올라갔었죠. 그래서 그렇게 잘해줬지만 결국에는 월드컵 본선에서는 그렇게 막 크게 잘하진 않았던 것 같아. 음. 자, 그리고 나서 월드컵 이후로 이 네덜란드 애들이 다 좀 폼이 별로죠. 어, 다 폼이 좀 생각보다 좀 안 좋습니다. 물론 좋은 애들도 있겠죠. 근데 안 좋은 애들도 너무 많아요.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소집은 됐지만 부상으로 이제 출전할 수 없는 애들도 있고요. 결장자도 있고 하다 보니까, 야, 이거 만약에 네덜란드가 정상적인 이 풀전력을 구축한다면 저는 네덜란드 프렌도 충분히 찍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은 이 프랑스가 이런 예선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워낙 잘 안 들어오는 팀이다 보니까. 근데 네덜란드가 지금 풀전력을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덜란드 프렌치가 가기에도 부담이에요. 이 경기는 솔직히 나는 좀 어려웠습니다. 근데 자, 어제 유로 예선 A매치 흐름들 보면 일단 그냥 전력 대 전력으로 우위에 있는 팀들이 다 이겼습니다. 이탈리아 보세요. 이탈리아 잉글랜드 보십시오. 결국에는 잉글랜드가 전력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겼죠. 그 이상한 징크스들 다 깨부수고. 맞죠?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이 경기 전력 대 전력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프랑스가, 솔직히 예선에서 프랑스는 저는 안 믿는 편이거든요. 근데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이제 오늘 전력을 그렇게 좋게 구성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전에만 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이션스에서 뭐 저 누구냐, 뭐 벨기에, 폴란드 뭐 이런 애들 완전 다 때리 부수고 막 파이널까지 올라갔었죠. 그래서 네덜란드도 뭐 정상적인 전력이었다면 저도 고려는 해봤을 것 같은데, 이게 정상적인 전력을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프랑스 쪽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. 그리고 어제 흐름을 봤을 때는 그냥 전력 대 전력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. 그렇게 좀 봅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프랑스 승쪽 볼게요. 제가 어지간하면은 이 국대 경기에서 프랑스 잘 안 찍거든요. 어, 근데 요번에는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다. 뭐 이거는 분석할 것도 없습니다. 그리스 많이 때릴게요. 어제 그렇죠. 프랑스를 그렇죠. 그게 핵심이죠. 나는 프랑스를 안 믿어. 근데 지금의 네덜란드를 믿을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프랑스를 가는. 근데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프랑스가 이 경기를
잘했을 때, 못했을 때 두 개로 나눈다면은 못했을 때는 못하는 상황에서도 네덜란드를 지금 깰 수 있는 상황이야. 근데 잘하게 된다면은 무조건 깨겠죠.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오히려 프랑스를 가는 게 오히려 낫다. 이렇게 봅니다. 요거는 이제 그리스 그냥 마인 때릴게요. 아시겠죠? 뭐 지브롤터는 뭐 그냥 무조건 반대 마인 까는 게 낫습니다. 자, 체코하고 폴란드. 아, 이게 솔직히 체코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워낙 좀 추락기잖아요. 추락기. 추락세. 워낙 이 침체기가 또 길어지고 생각보다 이 전력들이 또 나이가 들면서 뭔가 기량도 저하가 되고 선수진들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체코는 생각보다 그렇게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좋게 평가는 안 해요. 좋게 평가 안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국대 무게감도 확실히 줄었고 그다음에 그 뭐 작년 네이션스 같은 경우에 작년 네이션스 때 이 강팀들 만나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꼴찌로 강등됐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물론 이제 그 해파들이 있긴 하죠. 뭐 최전방의 시크라든지 그다음에 그 웨스트햄 더비 수책하고 쿠팔도 있고요. 그래서 뭐 물론 그렇게 예전에 잘해줬던 멤버들도 있긴 하지만 솔직히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제가 언급드렸던 그 선수들 다 폼이 안 좋죠. 다 폼이 안 좋습니다. 그래서 뭐 저는 일단은 체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대치가 높진 않다. 기대치가 별로다. 그리고 얘네들이 이포트를 받았습니다. 아시겠죠? 이포트고 자 폴란드 폴란드가 1포트거든요. 폴란드 1포트. 근데 그 소집된 애들도 그렇고 지금 일단은 폴란드가 전력을 구축할 수 있는 게 보면은 뭐 생각보다 다 폼이 괜찮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지엘린스키도 있겠고 중원에 그죠? 그다음에 뭐 레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양쪽 측면 나는 일단 측면을 좀 중요시 보는데 측면에 일단은 뭐 프랑코프스키 그 랑스 주전입니다. 랑스 주전. 프랑코프스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또 측면으로 따지자면 메케시도 있겠고 그죠? 메케시도 있겠고 그래서 야 생각보다 전력에서도 오히려 체코보다 더 잘할 수 있겠고 그리고 당장에 이제 그 가장 근래에 얘네들의 그런 뭐 네이션스라든지 요런 것들의 성적을 보면은 오히려 어 폴란드가 이거 잡을 것 같은데 요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체코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이렇게 침체기 좀 추락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고 폴란드는 오히려 지금 전력 애들이 다 폼이 다 괜찮아요. 선수진들 폼도 괜찮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당장에 지난 네이션스라든지 이런 것들 성적도 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폴란드 프랭 가는 게 가장 쉽지 않겠나 그렇게 좀 봅니다. 자, 이거 똥대 똥 매치죠. 이거를 뭐 어떻게 분석하라는지 뭐 정말 이해는 안 가는데 페루제도 프렌 쪽이 솔직히 제일 쉬워 보이긴 해요. 페루제도 프렌이 그래도 쉬워는 보이는데 아, 그 배당 때문에 가기가 싫네요. 왜냐면은 뭐 아무리 몰도바가 홈이라고 해도 얘네들 지금 페루제도 같은 경우에도 네이션스에서 얘네들 그냥 생각보다 잘해줬거든요. 그래서 지금 당장에 최근에 얘네들의 성적을 보면은 야 이거 그래도 몰도바가 역배를 받아야 되는데 몰도바한테 정배를 줬어. 저는 이 경기 그냥 몰도바 승이나 햄무 정도 때려볼 만하다. 대신에 메인으로는 안 가겠죠. 잘 모르니까. 자, 이 경기가 정말 어렵죠.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제 소집할 애들 다 했고요. 그죠? 최전방에서도 뭐 골을 또 이삭 같은 경우에 넣어주기도 하고 뭐 중원에 보르스베리라든지 뭐 이번에 또 질라탄까지도 또 그 소집이 되면서 그죠? 근데 대신에 그 뭐 이게 상대가 벨기에니까 상대가 상대인 만큼 좀 기대치는 좀 떨어집니다. 스웨덴이. 음. 벨기에 같은 경우에 솔직히 이게 벨기에가 뭐 예전의 벨기에가 아니죠. 그죠? 뭐 전력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솔직히 명단이 점점 바뀌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저는 뭐 벨기에가 그 옛날만큼 그렇게 무게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.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까꿍이가 얼마나 해줄지
그죠? 그것도 모르겠고. 근데 대신에 야 전방에는 생각보다 뭐 폼 좋은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. 뭐 루케바키오 같은 경우에도 골을 뭐 되게 잘 넣어주기도 하고, 그다음 뭐 트로사르도 있고요. 그다음에 또 누구 있겠노? 오펜다. 랑스의 오펜다. 그래서 야 이게 그 폼이 워낙 괜찮은 선수들이 또 있기 때문에, 물론 안 좋은 애들도 있어요. 좋은 애들 안 좋은 애들 약간 좀 섞여 있는 느낌이야. 그래서 요 경기를 선발을 어떻게 꺼낼지, 어떻게 경기 운영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, 그래도 뭐 백업까지 이 돌린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도 전력이 나쁘진 않아요. 음. 벨기에요? 네.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. 잠깐만요. 내가 국대 같은 경우에는 감독을 막 그렇게 중요시 안 해가지고. 아이씨, 테데스코가 여기 앉아 있노. 와, 잠깐만요. 씨발, 이거 변수인데. 와, 테데스코가 감독 부임했네. 벨기에 감독으로. 테데스코가 누구냐면요. 그 저기 뭐냐? 지금 라이프치 마르코 로제 감독 있죠. 그 전에 감독. 음. 미넨 감독 잘린 거 봤어요. 그 저기 뭐냐? 나겔스만 잘리고 이제 뭐 투엘 데리고 온다면서 뭐 그러던데. 그지? 야, 그래서 아무튼 야 근데 테데스코는 좀 변수다. 테데스코 이 새끼 나 솔직히 신뢰 안 하는 감독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테데스코 감독도 있겠고, 그다음에 그 리즈 전 감독 이름 뭐고, 야 씨,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난다. 제시마치 감독. 나 그렇게까지 테데스코는 일단 그렇게까지 신뢰하진 않습니다. 아시겠죠? 참고하세요. 그래서 일단 뭐 전력 대 전력으로 봤을 때는 아무튼 벨기에 쪽이 그래도 좀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, 자 문제는 뭐냐면요. 벨기에 수비입니다. 와, 중원까지도 솔직히 뭐 덕배도 있겠고, 그죠? 뭐 수비 쪽에 오나나도 있겠고 괜찮은데, 수비 쪽이 좀 문제야. 왜냐면은 야 스타드렌의 테아테. 얘가 누구냐면 그 우리 형님들 기억나시죠? 김민재 처음에 나폴리 가기 전에 그 페네르바체에서 스타드렌하고 처음에 링크 떴던 거 기억나시죠? 기억납니까? 그때 내가 이제 스타드렌의 제네시오 감독이 터키까지 가가지고 이제 막 김민재 데리고 오려고 막 했었잖아. 근데 그러고 나서 스타드렌이랑 빡이 나고 이제 김민재가 이제 나폴리랑 딱 계약하면서, 그 계약하고 나서 이제 이 옵션으로 그 제네시오 감독이 생각하고 있던 애가 얘야. 얘를 벨기에에서 데리고 왔거든요. 벨기에 리그에서 데리고 왔는데, 얘가 나이도 어리고 뭐 피지컬도 나쁘지 않고 센터백으로서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데리고 왔는데 개쓰레기야. 경기력이 개쓰레기라서 지금 한 시즌도 소화 못하고 백업으로 들어갔습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또 누구 있냐면 레스터의 파에스 아시죠? 그 앞전에 올 시즌에 또 레전드 경기 한번 치렀었잖아. 그 저기 뭐냐, 그 뭐고 자책골 2번 넣어가지고 어, 기억나시죠? 그리고 이제 뭐 메니에라든지 얀베르통원 뭐 이런 애들이 있긴 한데, 야 확실히 수비 쪽에 무게감이 너무 너무 불안하다. 요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, 야 스웨덴도 골이 있겠고 벨기에도 골이 있겠고, 이거 오버 역배 한번 노려볼 만한데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래도 이제 공격적으로 좀 활로를 띈다면, 그래도 뭐 벨기에가 뭐 2골 정도 넣어주고 스웨덴이 1골 정도 넣어준다면은, 저는 이거 벨기에 승에 햄무에 오버까지 이렇게 좀 괜찮지 않겠나. 일단은 언더는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. 언더는 굉장히 좀 불안해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, 오스트리아하고 아제르바이잔인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얘네들 지금 스웨덴이랑 그 저기 뭐냐 벨기에 얘네들이랑 같은 조인데 그 저기 뭐냐 얘네들이 같은 조인데 문제는 오스트리아가 이포트야. 이포트. 어. 그래서 이제 여기는 실질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얘네 셋이 싸움일 것 같아. 1위를 누가 하냐, 2위를 누가 하냐, 요 싸움일 것 같은데. 근데 나는 지금 오스트리아를 일단 첫 번째는 전력에서 자 보세요. 뭐 아르나우토비치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바움가르트너하고 그다음에 뭐 자비처. 저는 일단 자비처는 일단 무조건 신뢰 안 하는 카드거든요. 신뢰 안 하고 그다음에 바움가르트너 같은 경우에도 뭐그 소속 팀에서는 거의 뭐 혼자 하드캐리하는 수준인데 워낙 팀 자체가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이걸 또 저평가할 수밖에 없고 아르나우토비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골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오스트리아 전력도 생각보다 뭐 그렇게까지 지금 당장에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또 감독이 랑닉이죠. 예. 그래서 저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언더 쪽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. 예, 언더가 역배긴 한데요. 그래도 언더가 더 나을 것 같아. 음. 그래서 지금의 전력을 랑도 여기는 좀 됐습니다. 좀 됐어요. 지금의 오스트리아 전력을 신뢰를 그렇게 안 할 뿐더러 또 다양하게 봤을 때 저는 이 경기 그냥 오스트리아가 그냥 한 골 차만 이길 것 같아요. 한 골 차만. 아시겠죠?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스트리아 승인데 햄무 정도만 보겠습니다. 햄무. 만약에 역배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뭐 언더 역배까지도 도전해 볼 만할 것 같아요. 자, 문제는 여기죠. 예, 지금 현 전력으로 봐도 지금 얘네들 같은 조가 누구 있냐면 뭐 헝가리 있고요. 그다음 몬테네그로 있고요. 그다음에 불가리아 있고 그다음에 리투아니아 이렇게 있는데 저는 세르비아가 지금 2포트 받았거든요. 헝가리가 1포트를 받았어. 난 딱 얘기할게요. 세르비아 1위 합니다. 여기서 조 1위. 지금 세르비아 전력도 그렇고 그다음에 선수진들 그 전력에 있는 해외파들의 폼도 그렇고 저는 이거 뭐 세르비아가 그냥 뚝까 패도 5골, 6골까지 충분히 나올 거라 봐요. 그리고 그 지금 여기 뭐 몬테네그로, 불가리아, 헝가리 다 좀 빡빡하게 하는 애들이긴 한데 뭐 세르비아한테는 저는 뭐 비빌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. 저는 그래서 세르비아가 여기는 무조건 조 1위 할 것 같다. 그리고 이제 내가 아는 세르비아라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세르비아는 그냥 무자비아가 때려 넣습니다. 골 그냥 막 때려 넣고 봐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경기 마인까지도 충분히 가볼 만하다. 이엔디긴 한데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생각됩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이거 북중미 네이션스인데 뭐 이거 뭐 굳이 뭐 갈 필요 있겠습니까? 그냥 뭐 햄무 쪽이나 때리고 치우세요. 아시겠죠? 그리고 오즈벡, 볼리비아. 요거 이제 친선 매치인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언더를 가시든지 그냥 뭐 무나 햄무 쪽. 그쵸. 아마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세르비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작년 재작년에 뭐 네덜란드라든지 그렇게 좀 자비 없이 두드려 패는 거 좀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. 그죠? 사우디, 베네수엘라. 요거는 이제는 뭐 그냥 요것도 그냥 햄무 정도. 아시겠죠? 요거는 이제 뭐 그냥 북중미하고 단순히 친선전이라서 요거 다 그냥 오랜모 한번 때려볼게요. 아시겠죠? 어제 햄무 경기가 워낙 많이 나갔다 보니까 요렇게 해서 오늘은 마무리합시다.